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올여름 계곡에서 휴가를 즐기다 눈살 찌푸리신 분들 있었을 텐데요. 무단으로 평상을 설치하고 비싼 자릿세까지 받는 불법 영업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강제 철거까지 예고했는데요. 현장에선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파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제 철거 지시 후 평상이 빼곡히 들어섰던 자리가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천막을 지탱하던 파이프 기둥도 철거됩니다. 평상시엔 이 계단을 통해 음식이 평상에 앉은 손님들에게 배달됐습니다. 하지만 평상이 모두 철거되면서 이 계단도 조만간 없어질 예정입니다. 다들 장사를 못하니까 큰일이죠. 생계가 다 여기에. 중장비까지 동원돼 계곡 바닥 콘크리트를 걷어냅니다. 눈을 먹고 따라 치는 거안 할 수는 없고 안 하면 또 고발당해 벌금 내야 되니까. 이곳 양주에선 총 54개 음식점들이 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 곳 빼고는 대부분의 음식점이 구조물을 자진 철거한 상태입니다. 철거 현장을 찾은 이재명 지사는 상인들을 만나 자진 철거를 설득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요. 저희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으니까. 현재 경기도에서 하천을 훼손하고 있는 음식점은 총 361곳. 이 중 104곳만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했고 대부분은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업소에 올해 말까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규칙을 지키고 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어쩌면 전체적으로는 우리 관광객들 또 유객들을 유인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또 시에서도 관심 갖고 지원하고. 경기도는 업주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엔 행정 대집행으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업주들은 철거에 따른 비용은 물론 하천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곡 내 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는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장수 하늘소가 국립수목원 광릉숲에서 6년 연속 발견됐습니다. 광릉숲이 유일한 서식지로 인정되면서 멸종 위기종인 장수 하늘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18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장수하늘소.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곤충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포천 광릉숲에서 발견된 이후 2014년부터는 해마다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일 수컷 한 마리가 폐사된 채 발견됐는데 배와 뒷다리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조류 등에 의해 공격받아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6일에도 광릉숲에서 암수 한 쌍을 발견했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를 하는 도중에도 장수하늘소 멸실된 개체 수컷 한 마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발견된 그 수컷인데요. 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큰데 제가 손바닥을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손가락 한 마디를 제외하고 좀 비슷한 크기입니다. 현존하는 딱정 벌레류 중에선 가장 큰 크기입니다. 이 광릉숲에서 장수하늘소가 활동하는 그 특별한 장소를 저희가 찾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 장수하늘소 암컷이 산란을 하게 되면 70개의 안팎의 알을 산란하게 되는데 6년 동안의 그런 암컷이 발견이 됐고 연속적으로 장수하늘소가 이 광릉숲에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수하늘소는 국내에서 1934년 곤충학자인 조복성 박사에 의해 처음 기록됐으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해 국내 관측이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된 자연림이 드물고 기후변화로 한반도 기온이 상승하면서 냉대 기후에 서식하는 장수하늘소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다른 속과 다른 종과 다르게 이 동아시아 분포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학술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멸절 위기에 놓인 곤충이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종을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하고 보존을 해야. 멸종 위기에 놓인 장수하늘소의 유일한 서식지 광능숲. 전문가들은 장수하늘소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식지 복원과 실태 조사 등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해 여름 사흘간 쏟아진 폭우로 의정부 백석천 산책로가 크게 훼손됐었죠. 이후 복구가 계속 미뤄지다 최근에서야 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 백석천 산책로입니다. 재해 복구가 끝나가는데 곳곳에서 엉성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산책로 아래 바위 틈을 메꾼 시멘트는 일부 구간에서 벌써 부식된 모습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멍도 보입니다. 조각났던 바닥을 보수하긴 했지만 이렇다 할 조경 없이 콘크리트 길이 휑하게 펼쳐져 생태하천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여기 이런 데도 흙길을 만들어 놓고 좀 꽃도 심고 이러면 좀 좋을 텐데. 지난 2016년 500억 원 넘게 들여 조성한 백석천 생태하천. 앞서 2번이나 폭우로 무너져 내리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한 재해 복구 비용만 32억 원이 들었습니다. 외경 복구가 미흡한 것도 문제지만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재해 방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 문제로 상류 지점에 홍수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저희 추경 때 이 보안 사업 하려고 추경 때 저희가 지금 예산을 신청을 했거든요. 예산은 5억 5천만 원 신청을 했죠. 시는 예산을 확보한 뒤 2021년 말까지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포천에서 경기도 최초로 군사병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가 발행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용이 가능한데요. 포천사랑 상품권 군인용을 갖고 있다면 10% 이상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포천사랑 상품권. 지난 4월 첫 발행 이후 4개월 만에 약 7억 6천만 원, 전체 51%가 판매됐습니다. 시는 포천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역 군인들에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군인들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외출이 허용돼 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포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군부대 국방개혁에 따라서 군부대가 이전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위축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관군 협력위원회를 통해서 군사병에게 판매되는 상품권은 기존과 달리 카드형입니다. 충전 금액의 10%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0,000원을 충전할 경우 9,000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상품권이 포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포천사랑 상품권입니다. 추석 전까지 1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는 군사병을 위한 포천사랑 상품권입니다. 이 상품권을 갖고 있는 군사병의 경우 상시 10%가 할인이 가능하고요. 최대 20%까지도 내년이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저희 상인 입장에서는 여기 포천이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군인들이 있고 그 군인들이 지역 외 아닌 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한다고 하면 지역의 경기라든지 소비 활성화 이런 점에 활성화돼서 저희 그 상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군인 전용 지역 화폐 포천사랑 상품권. 포천시는 군인 복지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경기 지역 270여 개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짓게 됩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3차 정책 협의회를 열고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예산 분담 비율을 정했습니다. 고심 끝에 지원을 결정한 겁니다. 지난 2월 1차 회의 때 도의회 제안으로 상정돼 세 차례 협의 끝에 합의점을 끌어냈습니다. 이회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긴밀히 소통한 결과 오늘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사업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은 미세먼지 등으로 바깥 활동이 어려운 요즘 청소년을 위해 경기 지역 모든 학교에 실내 체육관을 짓는 사업입니다. 예산 분담은 사업을 추진하는 도교육청이 70%, 나머지는 도와 시군이 각각 15% 비율로 나누기로 의견을 모았고 더 구체적인 협의는 관련 실무협의회에서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잘 뒷받침해서 이 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체육관이 없는 경기 지역 47개 학교 가운데 부지가 협소하거나 용적률 문제가 있는 곳을 제외한 272곳은 내년부터 실내 체육관을 짓게 됩니다. 도의회는 2년 안에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실내 체육관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도정 일문일답에서는 최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광성 사업은 지양하고 공식 성격의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등 심사숙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도정에 관한 일문일답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창순 의원은 최근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껄끄러운 수준을 넘어 악화되고 있다며 실익 없는 일본 지자체와 교류를 중단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실익 없는 의례적인 일본 방문, 이거는 이제는 한번 재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닌 거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라면서 신중하고 길게 멀리 보고 나가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 교류 사업들을 끊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에 기본은 좋겠지만 문제 해결에 정말 도움이 될지 하는 것들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라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관광성 외유성 사업은 지양하는 게 좋겠고 공식 성격이 높은 사업에 대해선 장기적,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방문 목적과 내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호 의원은 경기 지역화폐를 복지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 성공 사례라고 평가하며 생활협동조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에 가장 부합한 경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역화폐가 생협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화폐의 발행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며 협동조합 문제를 빨리 검토해 제도를 수정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서 경기도민의 보금자리가 지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친환경 시멘트 제조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해결하시길 촉구드립니다. 3기 신도시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있고 싶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3터가 있고 1터와 3터가 일치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청소년 누구라도 행복한 창의교육의 수혜자가 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이 이루어져 경기도의회는 28일 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에 관한 질의를 이어갑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 정책을 소재로 다양한 얘기를 나누는 인터넷 방송이죠. 경기도 공식 팟캐스트 경기 호황쇼가 처음으로 공개 토크쇼를 열고 도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제껏 출연했던 게스트와 함께 방송 뒷이야기부터 청취자 참여 이벤트까지 편하게 소통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고 하는데요. 한선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정책을 쉽고 유쾌하게 전하는 라디오형 인터넷 방송 경기 호황쇼. 김일중 아나운서와 김묘성 경기도 뉴스미디어 팀장, 방송인 MC 장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가 진행하는 경기도 공식 팟캐스트 채널입니다. 지난 2월 첫 방송을 시작해 현재 8,400여 명의 구독자를 모으는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애청자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경기 호황쇼 공개 토크쇼가 8월 24일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래퍼 넉살 씨의 들썩이는 힙합 공연으로 토크쇼 막이 올랐고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진행자 중에 박 변호사는 눈을 가리고 무대에 올라 등장부터 관객들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불황은 가라. 경기도의 호황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경기호황 쇼! 박수홍과 홍석천 등 유명 연예인의 축하 영상 속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깜짝 등장했습니다. 제 열혈팬을 자처하시는 우리 박변, 네, 박지훈 변호사님. 토크쇼는 1, 2부로 나눠 진행되는데 MC들이 뽑은 5대 뉴스와 조회수 높은 에피소드 등 방송 뒷이야기는 주로 1부에서 다뤄졌고 2부에선 청취자 고민 상담, 스피드게임 같은 참여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관객의 목소리를 편하게 들어보고 소통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또 활성화되어 있는 이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역 앞에 그렇죠. 이제껏 출연했던 게스트도 함께 나와 화려한 입담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 같은 그런 경기도를 저희가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마다 방송하는 경기 호황쇼는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의정부시가 경기도 내에서 처음으로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없앱니다. 100리터 봉투에 쓰레기를 가득 담으면 무게가 30kg이 넘어 환경미화원들이 무릎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의정부시는 100리터 봉투 폐지에 앞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봉투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의정부시는 100리터 봉투를 없애는 대신 75리터 봉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정부 관내에서 100리터 대신 75리터 종량제 규격 봉투가 판매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동두천시의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상반기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를 집계한 결과 동두천시의 고용률은 54.3%를 기록해 전국 77개 시 중에서 76위를 기록했습니다. 동두천시보다 고용률이 나빴던 시는 과천시로 고용률 52.6%를 기록했습니다. 동두천시의 경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주요 서비스업 종사자가 인근 의정부나 양주로 이동해 고용률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포천시가 2020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 지역개발 신규 사업에 총 사업비 107억 원 규모의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우 의원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관계자를 만나 포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시설 건립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사업은 포천 도서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한탄강 지질공원 실감형 디지털 체험관 조성 사업 등입니다. 양주시는 천일홍 축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나리공원에서 만드는 행복한 모습을 담은 사진이며 오는 10월 11일까지 진행합니다. 공모전 참가는 양주시청 홈페이지, 양주시 공식 블로그 클릭 양주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진 원본을 이메일로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가자는 1인당 2점 이내로 작품을 제출한 후 접수번호를 메일로 받아 접수가 완료됩니다. 꽃밭을 훼손한 작품의 경우 접수가 제외됩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 북부 거점병원 건립을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선 경기 북부 거점병원을 어느 지역에 건립할지 등에 대한 분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용역을 추진하려면 관련 예산이 마련돼야 하지만 예산 지출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거점병원 건립을 위해 이재명 지사의 결심이 필요하다며 이 지사와 면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엔 현재 총 14개의 종합병원이 있지만 동두천과 연천, 포천 등 접경 지역엔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어 의료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